무능했지만 온갖 치사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초대 최고 지도자이며 북한을 독재국가로 만든 김일성에 대해 알아보자.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평양의 아버지 김영직과 어머니 강반석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김성주였으나 1930년쯤 김일성으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그가 14살 때 한의사로 일하던 그의 아버지 김영직이 반공주의자로 공산주의자 환자들은 치료도 해줄 필요 없다라며 공산주의자들의 병원 방문을 거부하고 공산주의자에게 암살당하였다. 이후 남편이 죽자마자 어머니 강반석은 중국인 경찰과 재혼하였고 김일성은 조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는 평양과 중국으로 가며 어린 시절을 보내다 중국 길림에 있는 육문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재학 중 김일성은 중국인 선생 상회에게 공산주의를 배우게 되고 1929년에 조선공산 청년회에 가입하여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김일성은 퇴학당하였고 이때부터 공산주의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1930년 김일성은 하늘처럼 따르던 형이자 은인이었던 이종락이 만든 길흑 농민동맹에 대원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종락이 변절자로 죽자 김일성은 그의 활동 이력을 가로채 훗날 마치 자기가 이룬 업적으로 타도제국 주의동맹을 만들어 활동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김일성이 주장하는 이력은 세력을 키우기 위해 모두 꾸며낸 거짓이었다. 타도제국 주의동맹은 김일성이 조직한 것이 아니며 이종락이 만든 기륵 농민동맹 산하에 타도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김일성이 만든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1931년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여 조선인 항일부대의 대장으로 임명되어 무장투쟁을 벌였다. 또 각지의 항일 유격대들이 통합하여 구성된 동북인민혁명군의 제3단 정치위원이 되었다. 1937년 6월 4일 김일성은 보천보 전투를 일으켜 지휘하였고 일제의 탄압을 피해 그는 소련으로 월경에 소련군에 입대하였다.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와 한반도로 진격을 시작하자 김일성은 최용건, 김책, 안길 등과 함께 제88 특별여단 소속으로 1945년에 소련군과 함께 국내에 돌아왔다. 같은 해 김일성은 10월 14일에 열린 소련 점령군 판영군중대회에서 소련군 사령관의 소개를 받으며 대중들 앞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광복 이후 김일성은 소련군의 지원으로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하자 폭력적인 토지개혁으로 갈등을 조장하여 더 공고한 권력을 추구하였다. 당시 스탈린이 박헌영이 아닌 김일성을 택한 이유는 똑똑한 박헌영이 소련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련의 점령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말 잘 듣는 꼭두각시로서 김일성을 택했다고 한다. 이후 소련은 김일성을 밀어주어 그의 세력이 점점 커져갔다. 1946년 2월 9일에는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었고 같은 해 3월 1일 3.1절 기념연설을 하던 도중 염동진이 조직한 대기사에 암살당할 뻔했다. 이처럼 김일성은 남측의 정적들에게 죽을 위기를 몇 차례 넘겼다고 한다. 1948년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그는 내각수상이 되었다. 그리고 1949년 6월 30일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이 통합하여 조선노동당이 결성되자 김일성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또 1950년 그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6.25 전쟁을 일으켜 남북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다수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등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 하지만 김일성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군세를 잃고 평양마저 함락당하여 강계까지 도망쳤다. 이때 펑더화이와 숭스른 등이 이끄는 중동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김일성은 완벽하게 망할 뻔했다. 한마디로 6.25 전쟁에서 김일성은 시비만 걸어놓고 기여한 것이 없으며 정작 진짜 싸움은 펑더화이와 숭스른에게 죄다 떠넘긴 것이다. 김일성은 자신이 일으킨 6.25 전쟁이 열세로 몰리자 스탈린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패전의 책임을 정적들에게 밀어 숙청을 시키기 시작했다. 당시 반김일성 세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세력들이 초대 부수상 겸 외상이었던 박헌영을 내세워 김일성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패하였고 김일성은 박헌영에게
미군의 스파이였다는 누명을 씌워 체포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은 증거 조작과 억제 재판을 통해 1955년 박헌영을 처형시켰다. 그런데 김일성을 키워준 스탈린이 죽자 소련의 새로운 서기장이 된 흐르시초프는 김일성을 탐탁치 않아 했다. 흐르시초프는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하지 않고 독재를 한다고 비판했고 독재 정치를 하려는 나쁜 것만 배웠다고 그를 우지섰다. 그래서 흐르시초프는 북한 내 소련파와 중국 연합파를 꼬셔 김일성을 축출하고 집단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김일성은 눈치를 채고 1956년 8월 종파 사건과 갑산파 축청 등을 통해서 연합파와 소련파까지 모조리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을 키웠다. 1972년 김일성은 헌법을 개정하여 주석이라는 직책을 만들고 자신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이 되어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1977년 국가의 공식 이념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으로 바꾼 김일성은 자신에 대한 1인 숭배를 강화하였다. 1980년대에는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할 것을 강조하며 아들인 김정일로 세습체제의 기반을 닦았다. 그 후 김일성은 국내의 일은 김정일에게 맡기고 자신은 통일과 외교 분야의 일을 주로 관장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은 건강과 장수에 대해 집착이 심했다고 한다. 그는 목 뒤에 커다란 혹이 있었는데 이것이 김일성에겐 엄청난 콤플렉스였고 이를 거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 실수로 김일성의 혹이 노출되어 이를 언급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나 공개 처형을 시켰다고 한다. 또 김일성은 오래 살기 위해 같은 혈액형이며 18세 미만 청년들의 피를 정기적으로 수혈받았고 건강한 기품조 여성들과 함께 목욕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장수를 위해 금연을 하고 술은 와인만 마셨으며 100세 이상 살기 원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김일성 장수연구소가 생겼으며 김일성의 수면 영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북한의 비밀 의료연구기관이라고 한다. 1992년 김일성은 아들인 김정일을 원수로 추대하고 자신은 대원수의 자리에 올랐으며 1993년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김정일에게 물려주었다. 이 시기에는 김일성의 후처인 김성애와 동생인 김영주 등 가족 내부의 권력 갈등과 숙청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1994년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김일성은 같은 해 7월 8일 평양 집무실에서 심근경색과 심장마비로 향년 82세에 사망하였다. 사망 직후 김씨 일가 신격화 차원에서 그의 시체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방부 처리한 뒤 금수산 태양궁전에 박제되었고 그의 장남 김정일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 등으로 떠받들며 주석직을 영구결번시켰다. 현재까지도 북한의 국가수반의 직책명으로 주석이 사용된 것은 김일성 이후로 단 한 명도 없다. 북한 주민들은 세뇌되어 김일성이 죽고 난 후 대성통곡하였고 집에서도 의무적으로 그의 장례식을 TV로 지켜봐야 했다고 한다. 북한의 김일성에 대한 숭배와 세뇌교육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북한 역사교육에서 한글 창조를 한 사람이 세종대왕이 아니라 김일성이 완성했다고 가르친다고 한다. 실제로 탈북민이 말하길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시다 그만 눈이 멀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한글을 완성하였다라고 배웠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에는 한글날이 조선글날이라는 이름으로 있긴 하지만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믿고 있으며 북한은 TV가 조선중앙TV밖에 없고 세뇌교육을 시켜 진짜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걸어놓고 우상숭배를 한다고 한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때 중국이나 소련은 북한을 정식 공산주의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된 것에는 김일성의 야비하고 치사한 권력 뒤통수치기가 빚어낸 것이다. 3분 역사를 구독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